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주제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저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고객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내가 클로징이 잘 안 된다, 고객과 무의미한 상담만 하고 결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말은 고객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케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족스러운 협상이 되었다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런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취할 건 취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거래라는 게 어떤 건 뭐 주고 어떤 건 받는다는 뜻이죠. 양보하면서 적절한 이득을 취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협상이 되는 거죠. 즉 우리 같은 영업사원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과 매일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영업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상을 잘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5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당신도 협상이나 세일즈, 비즈니스의 달인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능력은 정보예요. 당신이 고객과 협상 테이블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조건을 제시할 건가요? 아니면 고객들이 먼저 조건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할 것인가요?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리스크라는 건 항상 존재가 해요. 그럼 전자의 경우는 당신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에게 1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는데 1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비싸다고 느낄 것 같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8,500원을 제시하자 해서 당신이 8,500원이란 금액을 고객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객은 8,500원? 아, 이거 괜찮네, 계약합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신은 그 고객이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500원이 아니라 1만 원으로 불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이 계약이 손쉽게 끝났다는 안동감보다는 그냥 정가인 10,000원에 불렀어야 했나, 아니면 9,000원에 불렀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더 남게 될 거예요. 그럼 후자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1만 원에 판매해야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저에게 이 제품을 5,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가정해 보여요. 앵커링 효과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앵커링 효과. 배가 닷을 내린다. 닷을 내리는 거를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영업사원이든 고객이든 처음 제시한 숫자, 그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계약은 이루어지게 되는, 나에게 5,000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면은 내가 1만 원이라 판매하는 제품을 처음 고객이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비싸야 6,000원, 7,000원 이 정도 가격밖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협상에서 실패한 영업사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거래나 협상에서 되게 리스크한 거래를 한 거죠. 전자의 경우를 택하든 후자의 경우를 택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리스크는 존재해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만약에 시중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면은 그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이 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 이 제품에 1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감하게 제시할 수 있냐? 아니, 1만 원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그런 금액도 가감하게 고객이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제품을 고객이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고객은 이 제품을 꼭 원하고 있다. 내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은 내가 이 고객에게 얼마의 금액이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 왜냐?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은 고객은 지금 매우 갖고 싶으니, 아니면 이 상품을 시장에서 나만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이야. 그렇다면 1만 1,000원이 아니라 만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얼마든지 내가 판매하고 싶은 대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내가 고객보다 이 고객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훨씬 더 유효한 조건에서 협상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협상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목표가를 정해서 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 제품을 최대 얼마까지, 그리고 최소 마지노선 얼마까지 판매를 하겠다. 내가 1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한다면은 이 제품은 최대 12,000원, 그리고 최저 마지노선 9,000원까지 판매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를 정해 놓으셔야지, 이런 마지노선이 정확히 자리 잡혀 있어야 고객과 협상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이 고객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최저 마지노선이 없고 나만의 기준선이 없다면은 고객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때그때 협상에 응해야 되고, 그때그때 즉각적인 영업사원의 판단으로 감정의 이 협상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마지노선이 있다면은 내가 고객에게 고객님 이 제품은 이 가격 밑으로 절대 판매가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앵커링 효과를 통해서 정확한 마지노선을 정해서 고객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협상에 응하게 되는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노선이 없다면은 고객이 얼마를 부르면 그 가격 안에 정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 고객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없다면은 판매를 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영업사원은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한 마지노선, 첫 번째 앵커링 효과, 두 번째 저희 목표가, 세 번째 마지노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마지노선 목표가라는 게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감정이에요. 감정. 고객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구매를 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만든다. 이 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들과 협상하다 보면 이 말을 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고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다 보면은 종종 언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업사원들이 가장 원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설득의 기술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설득의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고객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죠. 대표님, 그건 아니에요. 고객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아니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논리의 3%가 아닌 97%의 무의식은 상상과 감정을 통해서 움직인다. 고객들에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어떤 좋은 감정을 유도를 해라. 이런 단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객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하면 할수록 고객들은 나의 협상에서 지기 싫어하죠. 생각해보세요. 서로의 이론과 이론이 충돌한다면 그 누가 양보를 하기 싶겠어요. 서로 차갑게 논리적으로만 설득하려 한다면 이 협상은 깨진 거나 다름없어요. 고객들에게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고 이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지고 감정적으로 지고 논리적으로 이겨라. 그러니까 협상에 이겨라 그런 건데 논리적으로 지도 감정적으로 져도 협상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고 이겨라는 뜻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희가 아주 차갑게 이성적으로 우리 고객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10분 내에 우리 고객들을 끌어내는 감정은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감과 호감을 이끌어내야 돼요. 공감과 호감. 저희가 공감과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나의 협상 대상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입에 달린 아부 평범한 칭찬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10분 안에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의 욕구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정과 존중은 참 재밌는 것이 상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줄수록 이 상대방 역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고객에게 디테일한 칭찬,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줬을 때 이 사람 역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줬다는 거죠. 이것만큼 서로가 윈윈한 효과가 있을까요? 세상에 존중과 인정보다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지극히 차가운 논리로 고객을 설득하는 것보다 인정과 존중을 통해서 서로의 상호성의 법칙을 갖고 서로의 호감대를 가지면서 이 고객과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객들을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감정적인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위치와 대안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값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영업사원들은 고객에게 값인가요? 을인가요? 당연히 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고객들에게 을일 수밖에 없을까요? 대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라는 상품이 온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객들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객은 수많은 영업사원을 만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어. 이 선택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린 고객들에게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을의 협상 테이블을 앉는다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물론 말씀 안 해도 값이 유리하다는 건 알 거예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 미국이라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은 항상 협상을 할 때 항상 우위에 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협상에서 불리한 협상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존재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경제력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협상을 하더라도 한 번도 불리한 협상으로 이 협상을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영업하시는 영업사원, 사업하시는 사업가분들은 갑의 위치, 항상 갑의 위치, 그리고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항상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받아 아실 거예요. 미국이 불리한 협상을 했나요? 아니죠. 미국은 워낙 모든 것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비 협상도 어떤 나라가 유리한 결론을 도착할까요? 당연히 미국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은 높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뢰 입장인 우리나라를 끌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쉽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업사원들은 고객의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고객들에게 끌려다니냐, 그러고는 협상을 해야만 하냐, 그런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의리니까 어쩔 수 없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포기하고 말 건가요?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바로 고객에게 대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서고 고객에게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고객들과의 협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고객을 끌고 다니고 리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대안이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 나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 나만이 할 수 있는 인지도 독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온리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나만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노출 이꼬르 신뢰, 노출 이꼬르 경쟁력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나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시장의 인지도 촉점이라고 해요.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밖에 대안이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은 나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장의 전문가라고 인지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역사학계는 설민석 교수님, 설민석 선생님이 몸값이 엄청 높을 거예요. 뭐 이제 기업의 로보콜 할 때 모르긴 몰라도 하나 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보통 가마비라고 하죠.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문 컨설팅이 3대 부자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문 컨설팅에 저희가 누가 있을까요? 보험 컨설팅 하셨던 분, 뭐 예를 들어서 차 파는 누나 오영아, 보통 네이버의 검색창에 차 파는 누나 검색하려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후발주자분들이요. 이 사람만이 가진 브랜드 네임이에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중고차를 팔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유일무이한 네임 브레임을 이 사람이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마케팅력, 이 사람이 깔끔한 일처리, 그동안 사람들과 쌓아온 신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가격을 살 수 없지만은 호갱이 되지 않겠다는 고객들의 심리, 내가 사기는 맞지 않을까, 내가 중고차를 잘 산 걸까, 이런 위험 부담감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사업의 멘토 건프로, 저희가 인지적 독점을 하고 유튜버를 찍고 많은 사람들의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사람들의 신뢰를 갖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굴 까고 뭐 많은 사람들에 노출하느냐,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노출 이꼬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노출 이꼬르 신뢰, 노출 이꼬르 브랜드 인지력, 노출 이꼬르 온리언이 되는 컨텐츠의 시장.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연봉은 몇십억이에요. 국사 선생님 중에 최고로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설민석 선생님이 떠오를 거예요. 연봉이 이미 몇십억이고 가마비가 올 때마다 몇천만 원 줘야 돼요. 연예인들과 똑같은 몸값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최고의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설민석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설민석 선생님이 원래 역사를 전공했던 분이 아니라 배우였던 분이에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배우였던 분이 체계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우였던 분이 대중을 설득하는 논리랑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있는 거죠. 설민석 선생님 그 강의 들으면 얼마나 공감이 가고 얼마나 담백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온리언 고객들을 도와주는 갑의 입장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5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와 애정이에요. 제가 이 협상에서 5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5번째가 신뢰와 애정이에요. 신뢰와 애정이 뭘까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어쩌면 5번째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노출 이꼬르 신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사기를 맞은 적이 있다, 아니면 난 주변에 사기당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기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동안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제 28살, 9살에 이제 보험 영업 열심히 하고 증권 영업도 열심히 해서 종잣돈 한 9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걸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증권사에 일했던 선배분이 송땡땡이라는 분이에요. 막 그 펀딩을 그때 그 프로그램이 블랙 인베스트라고
그 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 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중간에 이걸 컨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컨텀 솔루션에 뭐 자산이 모아가지고 몇천만 원 해가지고 나중에 100억이라는 자산이 모아지더라고요. 저도 그게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 수익률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종잣돈을 다 투자하게 돼요. 근데 그 돈을 결국은 들고 날랐네요. 제가 믿었고 신뢰했고 오랫동안 형 동생 했던 관계예요. 근데 나중에 그 돈을 날랐는데, 이 형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돈 좀 벌지 않았냐? 내가 너 돈 좀 있죠? 그러면 돈 썩히지 말고 형 회사에 투자해. 펀드 매니저 알고 있지? 내가 형한테 돈 맡기면은 너한테 수수료 안 떼고 버거운 대로 다 줄게. 1년에 한 3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형한테 있는 돈 맡겨. 이 사람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보통 뭐 실제로 펀드 프로그램으로 주식하는 걸 봤지 실제로 자기 돈으로 주식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100억의 계좌를 본 적이 있는데, 100억의 계좌를 1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실제로 펀딩을 받았던 건지. 근데 어느 순간 그 돈을 들고 하루아침에 날라버렸어요. 전 재산이 9천만 원이었던 저는 이 한마디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협상의 과정에서 신뢰와 애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양보해주고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을이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한테 항상 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항상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현장으로 끌고 와서 고객들을 나를 신뢰하고 애정을 만들 수 있다면은 협상의 결과들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노출 이꼬르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주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애정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현대사회에서는 신뢰라는 건 온라인의 노출 유명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유튜버를 찍는 이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신뢰와 애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고객이 나에게 나의 고객을 소개시켜줬어. 아니면 나의 지인을 소개시켜준 거야. 그렇다면 이 고객은 나를 신뢰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를 받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테니까, 뭐 유튜브 채널을 봤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처음 만났지만은 중간에 매개차라는 것이 존재하고, 사람이라는 통로, 유튜브라는 통로,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소개받는 고객을 개척으로 처음 만난 고객보다 계약이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돌방이라는 거 아신가요? 돌방. 모르는 그 문을 들고 와서 뭐 미용실이든 뭐 슈퍼마켓이든 들고 다니는 거. 그 돌방이라는 게 신뢰를 갖기 않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괜히 발품 파는 거고. 매체력을 만들어야 돼. 그 매체라는 것이 지금 온라인 노출, 유명세라고 생각이 들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유명하게 널리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현대사의 신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떤 모임을 가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 저는 저를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낯가림이 심한 성격인데도, 왜냐면 저는 네이버에 스마트 EGQ 건프로라고 치면은 네이버 이메일 검색을 하면은 기사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버도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판 처음 보는 뭐 이름도 모르는 유명하지 않는 사람보다 온라인에 노출도가 많은 어느 정도의 유명세를 가진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하기도 편해요. 이 신뢰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애정관계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만 이어진다면은 어떤 고객이든 나와의 협상에서 내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개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골드먼삭스의 사장의 위치에까지 오른 전설적인 일본의 도끼 다마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 중요한 건 당신이 고객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아무리 좋은 상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그 계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협상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까지 총 5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고객들과 만나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이 협상에는 얼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적이 만들어지죠. 최고의 협상가, 협상의 달인, 세일즈의 달인들은 오늘 이 5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고객들과 신뢰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고객들의 애정을 끌어낼 수 있으냐, 에펠탑 효과, 많이 노출할 수 있을수록 애정이 생긴다. 지금까지 건프로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안녕히. 그리고 구독해 주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 노하우 잊지 마시고요.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자는 시간이 돈으로 올 수 있는 시스템 항상 무료 세미나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링크 들어가 보시고 저희가 그 월 1,000만 원 버는 거 당연하게 벌 수 있는 그런 날까지 항상 응원드리고 화이팅 응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